가볍게 알려드릴 거고요. 무거운 내용들은 나중에 개념편을 겨울방학이 돼서 배우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런 개념이 있구나,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지수 로그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나중에는 뭔가 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건데, 지수는 이런 거야. 실수 A를 n번 곱한 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AN제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낼 땐 A의 n승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지수법칙이라 그래가지고 3의 제곱하고 3의 세제곱을 갖다가 곱하면 3이 2개 곱해진 거고 3의 3개 곱해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3이 5개 곱해진 건데, 이거는 지수에 있는 숫자 2하고 3을 갖다 더해서 3의 5승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고, A제곱, A세제곱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유가 뭐냐면 거듭해서 곱했으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A의 n승에서 A를 미치라고 하고 n을 지수라고 하고, 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세제곱 이상의 것들을 거듭제곱이라고 부른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거듭이라고 하는 용어만 빼고 나면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중딩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제곱근 4가 뭔지 하고 4의 제곱근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짜증난단 말이야. 제곱근 4는 뭐죠? 루트 4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 x의 제곱이 4가 될 수 있는 실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곱근 4라고 하면 루트를 먼저 붙여주고 4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4가 될 수 있는 풀마 숫자들을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다? 거듭제곱입니다. 거듭. 그러니까 거듭제곱할 거니까 이게 지금처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를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를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거듭제곱근 보면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였잖아.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 x의 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오케이? 그래서 x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냥 그게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다 통틀어가지고 거듭제곱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1번 뭘 구하라 그랬냐면 8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8의 세제곱근은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숫자? 8 되는 숫자를 물어보는 거고, 다시 말해 x의 세제곱이 8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x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뭐죠? 2잖아.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근데 찝찝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두. 그러니까 2 말고 또 있나 봐. 자, 뭐가 있니? 2 3번 곱해갖고 8 되는 거 뭐 있니? 빨리 생각해봐. 뭐야? 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는 2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공통수학 1에서 했었던 3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x세제곱이 8이라고 하는 거는 x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 0이 되는 거고요. 8이니까. 얘는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그래서
x-2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되는 것이고, 저 두 개를 갖다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x-2가 0이든지, 즉 x가 2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x는 2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0이다. x 이퀄 2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 요 새로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걔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계산을 해보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허수단위 i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허수단위 i. 뭐가 나왔어요? 허수가 나왔죠. 맞습니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만 수를 생각하지 않고 복소수까지 확장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얘기는 거꾸로 중학교 때는 허근이 나오는 걸 사실 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는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되는 수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x제곱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플러스 2i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너스 4는 제곱근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허수단위 i를 배우고 복소수까지 수가 확장이 되고 나니 마이너스 4도 제곱근을 갖는데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까지 포함하는 거다? 허수가 되는 거다. 허수까지 포함을 하는 거다. 자, 여기 보시면 n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써져 있어요? 수라고 써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수뿐만 아니라 허수인 것까지도 생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게 허수까지 다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6개짜리 표예요. 자, A의 n제곱근들 중 A의 n제곱근이 뭐야? X의 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들 중 실수가 되는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A의 n제곱근은 X의 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수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허수까지 다 계산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실수인 것만 조사를 해봤더니 아래 표와 같이 표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가 오른쪽에 붙어있는 게 양수인 거, 0인 거, 음수인 거,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거, 홀수인 거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들 중에서 사실 제일 만만한 건 A가 0일 때예요. X의 n승이 0이야. 야, n번 거듭제곱해서 0 되는 건 허수단위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 당연히 0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xn승이 0이 되는 이 x는 무조건 0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n이 짝수야. 그 다음에 a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4잖아. 그럼 x는 풀마인데 풀마 2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면 풀마 루트 4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면 x는 풀마 루트 4. 그래서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건 제곱인데 요거 우리가 원래 계산해야 되는 거는 x의 n승이 a가 되는 거니까 n제곱근 a.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는 요 수는 n제곱근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n승을 하면 다시 a가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x세제곱이 8이면 x가 2밖에 없거든. 아까 앞에서 계산해봤죠. 나머지는 허수단위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경우에도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씩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n이 짝수가 되잖아.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인 x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듭제곱근들은 있긴 했었거든. 근데 다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허수단위 i를 갖고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6개짜리 표는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냐면 실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x의 n승이 다시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인 x는 a가 0이면 n이 짝수건 홀수건 무조건 0밖에 없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n이 짝수일 때는 2개, 홀수일 때는 하나, a가 음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없고 홀수일 땐 하나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표를 정확히 외워두셔야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을 구하세 64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세제곱해서 64가 되게 만들어주는 수를 구하라는 거죠. x 세제곱이 64가 되는. 그러면은 x 세제곱이 64라고 하는 저 3차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 3개. 물론 실근이 3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허근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러니까 64의 세제곱근이 저거밖에 없다는 건 틀린 말. 제가 맞는 말이 되려면 그 중에서 실수인 건 저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들 중 다시 실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는 당연히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겠죠. 두 개가 더 나오는데 걔네들은 어디서 나온다? 허수단위 i를 포함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8의 4제곱근 x 4제곱이 8이 되게 만들어주는 x 중에서 실수인 건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n이 짝수, a가 양수 그러면 2개. n이 짝수, a가 음수면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그래서 풀마 4제곱근 8이어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린 말.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3이건 마이너스 3이건 무조건 한 개 있었습니다. 그 표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음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표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n번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a가 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건데 이걸 배우면 좀 복잡해가지고 간단한 내용부터 먼저 하고 올 겁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3번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수 법칙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볼래?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1번 A의 M승하고 A의 N승을 갖다 곱하면 지수끼리 갖다 뭐 하라고? 더하라고. 두 번째 A의 M승 A의 N승 나누면 지수끼리 뭐 하라고? 빼라고. 세 번째 A의 M승에 다시 N승이면 지수끼리 뭐 하라고? 곱하라고. 그 다음에 A, B의 다시 전체 N승은 A의 N승과 B의 N승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지수 법칙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M과 N이 뭐였냐면 자연수일 때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음수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나눌 때 그 M이 큰지 N이 큰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막 나눠놨을 거거든. 근데 이제는 M과 N이 자연수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봐. 이런 거 이해되잖아. 2의 세제곱에 다시 제곱은 2의 세제곱이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2의 3 더하기 3 해가지고 2의 6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얘들아 2의 루트 3승은 얼마니? 에? 2의 루트 3승 뭐야? 루트 3이 얼마야?
1.718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2의 루트 3은 2 곱하기 이쯤에서 끊어야 되나?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2의 루트 3승이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2의 루트 3승에 2 루트 3승을 뭔 소리야? 뭔지도 모르는 숫자를 2 루트 3승 하라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수 법칙 똑같은 숫자를 막 이렇게 갖다가 곱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성질을 보니까 A m승에 다시 n승이면 저 m하고 n하고 두 개를 갖다가 뭐 하면 된다고?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2의 6승이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2의 6승이 얼마입니까? 64가 되고. 이상한 숫자의 이상한 거듭제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편안한 숫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확장된 겁니다. 뭐로 확장된 거냐면 실수로 지수가. 오케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자연스럽게 아무데나 갖다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정의했었던 이 n제곱근 a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데 n제곱근 a는 뭐냐면 x의 n승이 a가 되게 만들어주는 숫자였잖아. 그래서 이 n제곱근 a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지수로 고쳐서 볼 건데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2라고 하는 녀석은 2의 3분의 1승입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제곱근 2라고 하는 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을 만들어 보세요. 2의 3분의 1승의 세제곱입니다. 저 3분의 1과 3에 대해서 뭐를 적용할 수 있냐면 지수법칙 적용할 수 있는 상태지. 그래서 3분의 1하고 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2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알면 앞쪽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상당히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의 0승이요. 지수에서 모든 수의 0승은 1이에요. 외워주세요. 정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A 0승은 A를 안 곱한 건데 아무것도 안 곱했으니까 0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게 깨져요. 뭔가 약간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1승. 지수가 마이너스 1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얘는 무조건 역수 취해주는 겁니다. A분의 1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2분의 1이에요.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로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써져 있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루트 2하고 루트 3을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루트 안쪽에 2하고 3을 갖다 곱해서 루트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같은 거듭제곱근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를 갖다 곱하면 같은 제곱근 안쪽에서 두 개를 갖다 곱해서 n제곱근 ab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건 a의 n분의 1승과 b의 n분의 1승 이렇게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건데 지수법칙에 따르면은 얘를 지수법칙을 거꾸로 적용하여 a 곱하기 b의 전체 n분의 1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n제곱근 ab가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분수꼴로 합쳐서 계산할 수도 있고
n제곱근 a의 다시 전체 m승은 n제곱근 안에 a의 m승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이 지금처럼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m제곱근 n제곱근 a는 한 번에 mn제곱근 a가 됩니다. 예를 들면 4제곱근 세제곱근 2는 4, 3 두 개를 갖다 곱해서 12제곱근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안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안쪽에 들어있는 그 세제곱근 2라고 하는 건 2의 3분의 1승이고, 그거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다시 4분의 1승이니까 2의 12분의 1승이고, 그래서 얘가 12제곱근 2가 되는 거다. 어쨌든 그 두 개의 숫자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p가 바깥에도 안쪽에도 붙어있는 경우에 약분하여 얘를 한 큐의 n제곱근 a의 m승으로 나타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겁니다. 되게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얘를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가 n제곱근 a분의 b 이렇게 이제 쪼개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얘가 4제곱근 안쪽에 분모, 분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 4제곱근 x 분의 4제곱근 세제곱근 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것도 세제곱근 안쪽에 4제곱근이랑 루트가 있는데 루트는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제곱근이잖아요. 루트는 맞습니까? 앞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4제곱근 x 분의 세제곱근 루트 x 하고 마지막 루트 안쪽에 세제곱근 x 분의 루트 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아까 여기는 요 두 개 숫자 갖다가 곱해서 계산하라 했거든요. 4, 4, 16제곱근 x 분자는 4, 3, 12제곱근 x 3, 4, 12제곱근 x 그 다음에 저거 아무것도 없는 거 2라 했죠. 그래서 3이니까 6제곱근 x 다시 한번 2, 3이니까 6제곱근 x 그 다음에 2이니까 4제곱근 x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날라가게 똑같이 생긴 거니까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16제곱근 x분의 4제곱근 x 이렇게 표현됐는데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이라 했잖아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걸로 고치자. 4제곱근 x는 x의 4분의 1승 16제곱근 x는 x의 16분의 1승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서 16분의 1을 갖다 빼면 되는 거니까 x의 16분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3번에 대한 이야기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친다면 x의 세제곱의 16분의 1승이니까 16제곱근 x의 세제곱이다 와 같이 나타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처음 봤으니까 공식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저 따위 계산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 거듭제곱근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이제 공식을 알고 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네요. 필기가 다 되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유리수 PQ에 대하여 30P-30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 2가 생략된 거라 했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2분의 1승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3분의 1은 3분의 1의 2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4분의 1은 4분의 1의 3분의 1승이고 5제곱근 6분의 1은 6분의 1의 5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다 분수로 역수 취해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2분의 1승.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의 2분의 1승.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승인데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승은 4가 2의 제곱이고 그거 다시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2승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승이고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의 5분의 1승. 그래서 다시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2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3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면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2가 있는 애들.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두 번째 3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니까 다 계산은 안 했는데 저 위쪽에 있는 숫자들이 각각 P하고 Q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P랑 Q 이용해서 계산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4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 지수 법칙 볼게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어쨌든 얘랑 갖다 곱하는 거고 얘랑 갖다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25분의 27에 저 두 개 숫자 갖다 곱하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5분의 4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125분의 27은 5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거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여기는 요 3과 3분의 1 갖다 곱하면 1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갖다 곱하니까 3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5분의 27이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2일 때 저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얘는 사실 그 A 더하기 B의 제곱 그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이면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이면 얘는 첫 번째 A 제곱 A의 2분의 1승의 제곱 2AB 2 곱하기 A의 2분의 1승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거 다시 지수 법칙 이용을 하면 2분의 1하고 2 갖다 곱하는 거니까 1이라서 A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는데 그럼 a의 영승이니까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니까 두 번째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핑크색 형광펜은요.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빼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무슨 형태? 합차 공식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쟤는 a의 2분의 1승의 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거고 그럼 얘는 a에서 a의 마이너스 1승을 빼고 얘는 a 빼기 a분의 1이니까 2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9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에 2분의 3. 그래서 2분의 9에서 3을 갖다 빼니까 계산된 결과치가 얼마가 되는 거다? 2분의 3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에서 했었던 이야기들과 중학교 때 했었던 이야기들이 뭔가 약간 믹싱이 되어서 새로운 공식처럼 튀어나왔는데 얘는 마치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을 배우고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배우듯 약간 공식화된 연산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에 의미가 팍 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안 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라이트 교재가 끝날 때까지도 약간 익숙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본진도를 나갈 때 그런 개념이 있구나. 지수 법칙을 거듭 제곱분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 잘 활용하자. 요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6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로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로그. 지수는 배워본 적이 있는데 로그는 처음 배웠어요. 새롭게 정리할 겁니다. 로그라고 하는 걸 있잖아. a의 x승이 라지 n의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저건 뭐냐면 지수꼴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의 세제곱이 8인 거지. 그랬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저 위쪽에 있는 숫자 3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2를 밑으로 하는 8의 로그, 로그 2의 8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x는 로그 a의 라지 n이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의 x승이 라지 n이면 지수인 x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x는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로그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되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2의 10승이 얼마죠? 1024입니다. 숫자 2의 2를 10번만 갖다 곱해도 너무 크지? 그럼 2의 100승은 얼마일까? 나도 모르겠어. 외우진 않거든. 그러니까 2의 100승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2의 100승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요 지수 100은 로그 2의 k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수의 값을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연산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광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자 말고. 한자는 한자구나. 미칠 광자 아니라고. 그 빛광자 써가지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제 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지구부터 목성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광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하여 로그를 이용해서 조금 값을 줄여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 로그의 기본 정의를 이용을 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이 로그 A의 라지 n이 정의가 되려면 자 봐봐. A의 x승이 라지 n일 때 저 지수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A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이라고 부를 거고 n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진수라고 부를 건데 첫 번째 밑이 갖는 조건 A는요 무조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수법 체크할 때 우리가 밑이 음수인 걸 가지고 계산하지 않잖아. 그리고 A가 1이 돼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1의 거듭제곱들은 다 1이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지수 자체가 가지게 되는 조건이 요 밑에도 고스란히 붙어 있는 겁니다.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값들은 항상 양수예요. 뭐 2의 제곱이 4니까 양수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역수 취한다 했었잖아. 2분의 1이라고 하는 양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진수 조건 라지에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 1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니까 로그 A의 2가 2고요. 로그 2의 16이 B입니다. 근데 다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A의 x승이 라지 n일 때 지수인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정의야. 그럼 봐봐 여기서 2가 로그 A의 2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A의 x승이 라지 n이 되는 거니까 A의 x승이 A의 제곱이 2가 되는 A를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A가 얼마죠? 원래는 풀마 루트 2 제곱해서 2 되는 숫자는. 근데 A가 어디에 있었냐면 밑에 있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로그 2의 16이 B야. 다시 B가 로그 2의 16이야. 그러면 지수 로그 정의에 의해 2의 비승이 16이 되는 거고 16은 2의 4제곱인 거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A의 B승 루트 2의 4제곱 계산하면 얼마? 4가 되는 것이다.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했다. 어쨌든 핵심은 A의 x승이 라지 n일 때 x가 로그 A의 라지 n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2번. 두 번째, 로그가 정의되도록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마지막 조건이에요. 밑에 조건이 붙고 진수의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밑이 가지고 있는 조건, 밑의 조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밑은 무조건 1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x가 3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진수는 지수의 값이었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됐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 0보다 작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갖다 곱하기 0보다 작고 이게 1이고 이게 6이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1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2보다 크다, 3이 아니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정확하게 구한다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이 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데요. 될 수 있는 게 2, 3, 4, 5가 있죠. 정수 중에는. 근데 2보다 커야 되니까 2를 버리고 3이 아니어야 되니까 3을 버리고 나면 나오는 정수는 4랑 5밖에 없고 그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모든 정수들의 값들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될까요?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저런 성질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A의 x승이 라지 n이면 항상 지수인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A의 0승이 얼마예요, 여러분?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1승은 얼마입니까? A죠. 그럼 A의 0승이 1인 거에다가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해보면 지수에 있는 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A를 밑으로 하는 1의 로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로그 A의 1이 0이다. 두 번째로 지수 1이 로그 A의 A가 되겠죠. 써져 있는 것처럼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 밑이 A인 로그에 대하여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고 진수가 A면 로그 값은 그대로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개의 지수값들을 좀 적어 볼 건데 2의 4제곱이 4, 2의 세제곱은 8,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32. 2의 제곱이 4라고 하는 거는 2가 로그 2의 4고 2의 세제곱이 8이라고 하는 거는 3이 로그 2의 8이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32라고 하는 거는 5가 로그 2의 32가 된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값들 중 로그 2의 4하고 로그 2의 8을 더하면요. 여기 지금 이 2번 성질에 따르면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갖다 더하면 똑같은 A라고 하는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에서 그 진수에 있는 m과 n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4, 8에 32가 됩니다. 자, 로그 2의 4, 로그 2의 8은 2랑 3이고 로그 2의 32는 5가 되는 거.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로그는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가능한데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로그끼리 빼면 진수에서는 뭐로 표현된다?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진수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그 숫자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하는 것들이 결국 이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질이야. 근데 여러분 2 더하기 3 곱하기 4가 왜 20이 되는지 막 그거를 막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매번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끝내잖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나중에는 공식을 알아서 그냥 갖다가 별 생각 없이 적용만 하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의 밑변하는 공식이라고 잔뜩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로그 A의 라지 n이 있으면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B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N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성질이 로그 A의 B를 만약에 밑이 B인 로그로 밑변한 공식을 적용을 하면 밑에는 로그 B의 A 그 다음에 로그 B의 B가 될 거거든. 근데 저 분자에 있는 저 로그 B의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분의 1이 같은 거에 양변에 로그 B의 A를 갖다 곱해주면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로그 밑변환 공식을 활용한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문제 2개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2분의 1 있잖아. 2분의 1 전체를 저 위에 거듭 제곱으로 올려버릴게. 3의 2분의 1승이야. 3의 2분의 1승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2루트 3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아까 뭐 하라고요? 곱하라 했고 빼면 나누라 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3분의 2 루트 3 곱하기 6이 되는 겁니다. 얘는 로그 2의 12가 되고 12는 4, 3, 12니까 2의 제곱에다가 3을 갖다 곱한 거. 그래서 다시 로그에서 진수끼리의 곱셈은 요렇게 로그 2의 2의 제곱과 로그 2의 3의 합으로 쪼갤 수 있고, 진수의 거듭 제곱은 숫자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서 2 곱하기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인데 여기는 로그 2의 2는 밑과 진수가 같은 숫자니까 1입니다.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3번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치겠죠? 왜냐면 오늘 처음 본 공식인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연습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개념이 있다, 뭔가 더하고 빼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선생님도 만족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걸 구하래요. 저게 뭔 줄 알고. 그래서 얘네를 조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로그 4의 12는 3 곱하기 4 거꾸로 씁시다. 4 곱하기 3. 그 다음에 로그 3의 12는 로그 3의 3 곱하기 4 빼기 로그 4의 3 빼기 로그 3의 4. 그래서 얘가 4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4니까 로그 4의 4 더하기 로그 4의 3. 두 번째 건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4 빼기 로그 4의 3 빼기 로그 3의 4.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네 두 개, 하나는 밑이 4고 하나는 밑이 3인데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그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4의 3 1 더하기 로그 3의 4 로그 4의 3 로그 3의 4 전개하시면 1 더하기 로그 3의 4 로그 4의 3 로그 4의 3 로그 3의 4 빼기 로그 4의 3 빼기 로그 3의 4 인데 날라갈 게 보이네. 짠짠 짠짠 똑같은 애들. 그 다음에 앞쪽에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왼쪽 페이지에 있었는데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는 갖다 곱하면 1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짜자자잔 약분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로그 4의 3과 로그 3의 4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결국 1이 되는 거고 1하고 1을 갖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4번 문제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